자, 이번엔 동해 영일만 석유 탐사 및 시추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140억 배럴에 2,200조 원으로 예상되죠. 자, 이 비밀 프로젝트명은 대왕고래. 자, 탐사는 올해 12월부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석유 매장량을 추정한 미국의 액트지오 전문가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자, 안정모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여러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후보지로 7곳이 있고 그중 가장 유력한 곳 비밀 프로젝트명은 대왕고래로 파악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이 많고 성공 확률이 높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가장 먼저 탐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7곳 후보지 모두 극비 철통 보안을 위해 명태, 오징어 등 해양 생물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모두 6-1광구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에서 40km에서부터 100km 사이에 있는 지역에 저희가 7개 유망 사이트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1차 시추 자체는 그 7개 사이트 중에 성공률과 자원량을 감안해서 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시추 전문 기업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지난달 계약을 맺었고 시추선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건조한 웨스트 카펠라로 12월부터 40일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매장량을 추정한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의 다소 허름한 주택가인 점이 알려지면서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액트지오의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오늘 방한합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정부 관계자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분석 결과의 과학적 기준과 근거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와 이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저희 리포트 말미에 나온 내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 좀 입방아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 외관이 구멍가게 수준이다, 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력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좀 답답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세계적 수준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주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는 이분이 그 세계적인 석유 회사의 그 뭐 부문장을 지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분이 과연 그 액트지오라는 기업의 그 대표로서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쌓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췄다라는 그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산업부의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아브레우 박사는 남미의 가이아나 금색이 최고 시추공이라고 거기를 발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자, 이 액트지오에 저명한 아브레우 박사가 조금 전 방한했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곧 기자회견도 갖는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탐사 시추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노르웨이의 시드릴이라는 업체와 440억 원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자, 경험이 많은 업체겠죠? 뭐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삼성에서 만든 시추선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액트지오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이 프로젝트명이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7곳의 후보지를 하나씩 시추하겠다고 하는데 자, 하나 뚫는데 1,000억 원 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한 5번 안에 성공하리라 자신하고 있는데 5번만 해도 5천억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희망은 가지고 싶지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20% 성공률의 근거가 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탐사가 쉬웠던 수심 한 150m 정도에서 탐사를 했던
그 동해 가스전 1, 2, 그 경우에도 11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수심 1km 이상의 그 위치에 있는 지금 경우에 5번 만에 그 시추를 완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은 선뜻 그렇게 그 인정하기가 어렵네요. 기대는 하고 싶지만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20%라고 하면 그동안 나왔던 수치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수치 아닌가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고요. 예. 네. 그럼 시추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시추는 이제 그 수상에서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시추선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해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상에서 시추하는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죠. 실제로 구멍을 뚫어서 그 확인되는 지질 구조가 소위 물리 탐사에서 예상했던 거하고 얼마나 일치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그 탐사 시추의 목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운이 좋다면은 거기서 이제 그 매장된 자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이죠. 예, 그렇군요. 자, 교수님이 이제 매장량이 최대 한 140억 배럴 정도라고 하는데 뭐 2,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뭐 뚫어봐야 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뭐 개인 경험상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산업부의 발표는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사이입니다. 예. 산업부가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고 예상한다고 발표한 게 아니고 35억에서 140억 이게 4배 차이입니다. 상당히 범위가 크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뜻인데 지금 산업부가 무슨 의도인지 140억만 자꾸 강조를 하고 35억은 강조를 하지 않아요. 지금 140억을 가지고 어설픈 계산으로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35억 배럴로 그 판정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의 뭐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 거는 이런 그 해저 자원 그 개발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덕환 교수였습니다.